TMI입니다. 어제 요코하마 크리스마스 마켓을 갔다가 포기하고 아카렌가 소코만 들러보고 왔는데요. 처음엔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료니까 사람이 적겠지 하고 왔다가 줄을 따라 빙빙 돌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갔는데 이건 뭐 거의 3km 정도는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만 보고 포기했는데요. 아마 다들 표는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기다려서 들어간 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줄서기 문화야 코미케 같은 데를 봐도 엄청나니까 이 정도는 껌일지도 모르겠죠. 굳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라고 해도 아카렌가 소코 말고도 개판, 아니 베이워크 마켓이라는 아주 크게 강아지들을 주제로 한 아이템샵이나 도구푸드 등을 파는 이벤트들도 있었고요. 산책로도 많기 때문에 구경할 것은 많습니다. 바이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오른쪽으로 한 100m 정도 가면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일본 셀러리민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남자들의 브랜드 선택 방법. 여성 브랜드는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코너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제 주변에 있는 셀러리맨, 그 중에서도 영업에 좀 치우치신 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므로 일본 평균은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도 재미를 위해선 일본 남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랭킹을 봐야겠죠. 전차남에서도 나온 에르메스가 단연 톱입니다. 전차남이 뭐냐고요? 알면 아재니까 모르시는 게 낫겠죠. 그 밖에도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등등이 있고요. 버버리는 일본 전용 브랜드인 버버리 블루라벨이나 버버리 블랙라벨들을 내놓는 등 일본을 타겟으로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도 일본 한정 제품들을 속속 내놓거나 완전 부자들을 상대로 한 커스텀 메이드 플랜 등이 있어서 일본에 힘을 집중하고 있죠. 부자들은 백화점에서도 전용 매장을 준비해서 백화점에 도착하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용 룸이 있어서 가서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부자는요, 그냥 브랜드 담당자를 집에 불러서 자기의 희망을 말해주고 시제품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어렌지를 계속하다가 그 겨우 마음에 들면 그때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따위에 가는 것은 어설픈 부자들인 거죠. 뭐 그 백화점 따위에도 못 가는 저이지만, 아무튼 일본 어페럴 시장을 보면 약 10조엔, 한국 돈으로 100조 원 정도가 돌아다니는 시장인데요. 일본 시장이 탄탄한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브랜드 소비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셀러리맨들이 브랜드를 착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들 나름대로의 자기 자랑이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시계는 자기 월급의 3배 정도의 가격을 착용하고 거의 평생 쓴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자기 월급의 5배, 양복은 자기 월급 정도. 이런 식으로 꼭 저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목의 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인이 10년 이상 일했던 회사에서 전직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상사가 이별 선물로 손목시계를 풀어서 줬다고 합니다. 새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쓰던 걸 줘? 하면서 찝찝하지만 선물이라니까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고 시계를 모델에서 검색해 보니까 중고임에도 36만엔에 거래되고 있다는군요. 아니, 이런 걸 그냥 주는 게 말이냐 되냐고요. 저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아끼는 후배가 퇴직을 하는 경우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아끼는 것을 선물해 주는 문화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싼 건 안 주겠죠. 때문에 이 친구도 자기도 최대한 좋은 시계를 사서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끼는 후배가 그만둘 때 또 선물로 줄 목적으로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상사였던 일본 영업맨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아직도 명함 교환이 기본입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룰도 아주 빡빡해서 저도 많이 혼났는데요.
받은 명함은 자신의 명함집 위에 놓고 미팅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자가 자신의 지위를 알리는 방법은 매우 적기 때문에 셀러리맨들은 눈에 띄는 포인트 한두 개는 아주 비싼 것을 산다고 합니다. 비싼 만년필을 사용한다거나 명함집, 넥타이 핀, 손목시계 등등. 그리고 온몸을 브랜드로 치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양복은 자기 만족으로 겉으로 상표가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고요. 회의 시간에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중고샵에서 아르마니 명함집을 사서 거의 20년 가까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영업 자리에서 보면서 일본인들 시야에서 조금 더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어필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준비할 정도로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들 같았고요.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에 덕지덕지 무언가 붙이는 문화가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력도 없는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노트북은 회사 지급품 이외에는 업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 자체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카페 같은 데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들에게서는 종종 보이는 문화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재인 저는 그런 스티커를 볼 때마다 네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또 샜네요. 한국에서는 생소한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였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 회사를 가보면 실리콘밸리 문화를 많이 가져와서 그런지 티셔츠에 노트북 하나 들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느낌들은 전혀 들지 않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최첨단과 완전 복고가 공존하는 나라다 보니까 정말로 만나는 회사마다 극에서 극으로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일할 때 이런 건 꼭 지켜라 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일본인들과 영업 미팅을 하게 될 때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나름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끝.